안녕하세요. 토치코치입니다. 저는 평소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다이어트 업계에서 이제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비만율 그리고 대한민국 지역별의 비만율도 사실 다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실체를 제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Let's get it! 가장 먼저 저는 이제 한국 비만율 OECD에서 어느 정도 수치인가를 한번 봐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날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시피 평균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대한민국이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재패니즈들은 정말 훨씬 더 비만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상위는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이제 미국이나 멕시코, 칠레 이쪽에 있으신 분들이 비만율이 많이 높게 우리보다 한 2배 정도는 높게 나왔네요. 한국 그러면 하나도 안 뚱뚱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왜 자꾸 우리 사회에서는 살찌는 것에 대해서 자꾸 대두가 되고 비만율에 대해서 대두가 될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현재 이제 3명 중에 1명이 비만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대한민국도 고도비만이 2013년에는 거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는 진짜 이걸 많이 느껴요. 여성분들보다 다이어트 하면 여성분들만 많이 생각하지만 남성분들의 비만율이 13년 이후로 너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느끼는데 이렇게 삼성역 테헤란로에 가보면 이제 그 와이셔츠를 입은 그 선생님들이 뱃살이 이게 터질 것 같은 이제 정말 우리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회식을 하고 다 외식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결과물이 이 배로 된 거죠. 저는 그래서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일도 중요하지만 저런 복부 비만이 저렇게까지 심하면은 반드시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다이어트, 체중 감량은 이제 여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정말 필요한 날이 왔다. OECD 아동 청소년 비만율 요걸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정말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는 남아들 그러니까 남자 청소년 아동의 그 비만율이 평균 OECD 국가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라나게 되면은 우리도 OECD 평균 이상으로 이제 비만율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으로는 2015년보다 2030년에는 고도 비만도 이제 2배 이상 오를 것이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가만히 그냥 우리나라 날씬해라고만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중에서도 제주도와 강원도권의 비만율이 사실 과체중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가 정말 낮아요. 대구가. 서울, 대전 이런 데도 조금 낮은 추세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이제 신기한 거는 뭐냐면 사실 이 살이 찌는 거는 소득 분야도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지만 여성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1분위부터 20분위까지 20분위가 가장 소득 수준이 높다고 보시면 되죠.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체중의 비율이 적다라는 겁니다. 과체중 인구가 제일 낮은 지역 탑5가 강남구, 서초구, 분당구, 과천시, 송파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그 구에서 훨씬 더 과체중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있는 분들이 더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더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냥 패스트푸드나 아니면은 질이 나쁜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고 이런 생활 환경에 있어서 리듬이 많이 깨지는 이런 형태들이 오히려 비만을 만드는 오히려 소득 분위기가 좀 낮으면 낮을수록 그게 더 높아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비만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냐라고까지 한번 봤을 때 미국과 한국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시아인들이 조금 더 타이트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어떤 적정 체중 이상이었을 때 흔히 뭐 대사증후군,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대사증후군이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연구가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된 것으로 보고요. BMI는 사실상 이제 키랑 몸무게로만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나의 근육량이나 체지방량은 포함되지 않아서 약간 이제 그 참고 수치로만 봐주시면 좋고 하지만 저는 복부둘레는 꼭 봤는데 조금 신뢰성이 있고 특히 허벅지가 허벅지 너무 굵어 하는데 허벅지 굵은 거는 정말 이 건강과 직타결은 아니에요. 근데 복부가 이런 거는
우리에게 충분히 건강에 있어서 이상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요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자신의 뱃살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웬만하면 한번 재보시고 수치도 가장 중요한 게 이 토치코치를 보는 시청 연령 20, 30대 분들이 가장 많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늘 한번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복부 체크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가려져 있어서 모르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들의 숨은 복부가 어머니 아버지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나서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뱃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예방법들을 조금 익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의 비만율, 그다음 지역별 비만율 같은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살이 찌는 것 자체에서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뭐 아무도 뭐라 할 순 없지만 건강이 나쁜데 그것을 방치해주는 거는 절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도 다양한 컨텐츠들, 다양한 방법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옴!